핫쌤입니다. 특강 진행하느라 일주일 정도 동영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라 시간을 내서 인터넷 유튜브를 이렇게 둘러보는데 내 눈에 띈 동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동영상의 주된 내용이 술집, 바 형태의 술집 매출. 자, 이것은 어떻게 구성될까?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자신의 얼굴을 공개했기 때문에 나도 공개해도 되겠죠. 이분이 유튜브에 쓰고 있는 닉네임은 가렸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 바 형태의 술집 업주들에게 한마디 던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 줄기도 하겠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자, 바 형태의 술집은 좀 비싸죠. 바 형태의 술집에서는 손님 수와 술병의 수가 매출로 나타나죠. 그날 하루 손님이 몇 명이냐, 그리고 손님이 몇 병의 술을 마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 결정되는데, 바 형태는 술이 좀 비싼 술 들어오기 때문에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3명 정도 되는 손님, 이분들을 통해서 매출을 만들어야 하는데 결국은 술병을 많이 비우게 하는 게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알바 형태로 고용된 아가씨들 술을 마시는 척하고 술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술병 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을 늘릴 수 있겠죠. 근데 이 손님이 이 아가씨들이 버리는 술을 그 모습을 안 보느냐, 본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손님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내가 호구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 자신이 호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분 나쁘죠.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술집을 이제 발길을 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술을 버리지 말아다오 이겁니다. 술을 버리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그날 매출은 처음에는 좀 줄겠지만 이 술집에는 술을 버리지 않는구나, 즉 나를 호구로 대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고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거다 하고 업주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하는 말, 여기에는 경제 이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구성의 오류라고 하는 관점이라는 거죠. 자, 구성의 오류는 뭐냐면 운동장에서 내가 경기 상황을 조금 더 잘 관찰하기 위해서, 관람하기 위해서 일어서면 뒷줄에 앉아있는 분들 다 일어나야 되죠. 이 같은 행태를 구성의 오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저축의 역설이라는 게 있죠. 자, 소득은 지출과 저축으로 구성됩니다. 저축은 좋은 거죠. 그래서 각자에게 좋은 저축을 늘리면, 사회 구성원들이 전부 저축을 늘리면 어쨌든 소득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늘리면 이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출은 다시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비소비 지출은 세금이라든지 이자, 이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줄이기가 힘듭니다. 그럼 결국은 소비를 줄이게 되죠. 이렇게 소비를 줄이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나빠집니다. 자, 여기 A에서 무엇인가 제품 가격을 올리면 그 기업은 이익을 얻게 되겠죠. 그러나 그 제품 가격에 따른 물가가 상승하죠. 그러면 소득은 한정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결국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소비 지출은 또 줄이기 힘들죠. 그래서 결국은 소비 지출을 줄이게 되는데 소비를 해야 생산이 되고 생산을 해야 소득이 늘어나고 또 소비가 늘어나고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A번 문제, 한국 경제 위기의 해결책을 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 그러죠. 절대적이랍니다. 하지만 어떻다. 자, 경기 후퇴가 일어나면 기업은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직원을 줄이거나 고용을 축소한다. 그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단기적인 방안을 추진하려 든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들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서 다시 경기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소득이 있어야 소비를 합니다. 소비가 일어나야만이 생산이 되는 거죠. 생산을 해야만이 소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와 같은 관계, 선순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들은 경기가 안 좋으면 어쨌든 간에 고용 쪽에 눈을 돌리죠. 그렇게 해서 비용을 축소하려고 듭니다. 그렇게 하면 소비자들 주머니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사주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또 생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주인공은 잡쉐어링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답은 1번이 되겠죠. 고용을 축소하면 장기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B번 문제는 구성의 오류 그 반대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꿀벌 우화를 가지고 전체를 논하고 있습니다. 자, 벌은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꽃을 찾아다니죠. 그러면 꽃을 통해서 꿀을 채취하면서 꽃에게는 수정을 일으켜주죠. 그렇게 해서 자꾸만 좋은 쪽으로 전체 내용을 끌고 가게 됩니다. 자, 1번 설날에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서 자가용을 이용하면 도로가 막히죠. 자가용이 하면 나는 편한데 전체 도로가 막힙니다. 2번 농작물 경작하는 농부들이 신기술을 활용하면 그만큼 농사 잘 되겠죠. 그렇게 되면 가격이 폭락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밭을 갈아엎죠. 이와 같은 행태를 풍작의 빈곤이라 그럽니다. 4번 불경기를 견디기 위해서 근로자 임금을 낮춘다. 그러면 소비가 일어나지 않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전기 덜 먹는 조명을 바꾸면 전체가 좋아지죠. 거리가 밝아지고 전기도 싸게 먹힙니다. 그러면 나의 주문이 나가는 돈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전체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론에 의한 개념 이해입니다. 이것을 먼저 해줘야만이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많이 풀고 그리고 정답률도 높일 수 있는 거죠. 화이팅 하십시오.